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내에 있어서의 주전 경쟁 구도라든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서 아예 새로운 팀으로 떠날 수도 있는 이런 이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토트넘이 새로운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 거잖아요. 어제죠. 6월 9일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문을 열었고요. 8월 말까지 진행되니까 팀별로 정말 많은 이적 관련한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이 토트넘 관련한 공격수 영입 기사가 눈에 띄는 건 출처예요. 이 매체에서 아니 이 기자가 이거를 지금 언급을 했다고? 그럼 뭔가 있는 건데 영입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손흥민 선수와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떠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토트넘이 새롭게 영입하려고 하는 공격수는 누구냐? 주인공은 마르쿠스 튀랑입니다. 네, 프랑스 출신의 선수인데 이번에 좀 있으면 이제 개막하는 유로 2020의 프랑스 대표팀으로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름이 되게 이렇게 귀에 익지 않으세요? 마르쿠스 튀랑? 네, 맞습니다. 프랑스 출신이기도 하고 프랑스 축구의 레전설이죠. 릴리앙 튀랑의 아들 맞습니다. 예. 릴리앙 튀랑 정말 대단했죠. 프랑스 축구가 지단을 정점으로 해서 전 세계 축구를 막 휩쓸 때, 막 아트 축구 막 이런 얘기 할 때,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그리고 유로 2000 이때 프랑스 축구가 재패를 할 때 그때 이 후방을 이끌었던 수비수가 바로 릴리앙 튀랑입니다. 오른쪽 풀백, 센터백 이렇게 봤었죠. 이 릴리앙 튀랑이 여러 팀에 뛰면서 쭉 커리어를 좀 이어갔는데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뛴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1997년 그 파르마에서 뛸 때 파르마에서 태어났던 선수가 마르쿠스 튀랑입니다. 그래서 튀랑의 고향이 왜 프랑스 출신인데 이탈리아 파르마지? 바로 아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르쿠스 튀랑은 아빠는 수비수였지만 마르쿠스 튀랑은 공격수입니다. 공격수 위치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측면도 가능하고 좌우, 최전방도 가능한 선수고요. 프랑스의 쇼쇼 그리고 갱강에서 뛰다가 2019년부터 해서 독일 보르시아 뮌헨글라드바흐에서 2시즌 동안 좀 뛰고 있습니다. 주전급으로 좀 뛰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 인데서 활약을 했었고요. 분데스리가만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시즌 때는 31경기에서 10골과 8개의 도움, 이번 시즌은 29경기에서 8골과 7개의 도움, 그러니까 골도 잘 넣고 도움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참 확실히 재능 자체가 좀 많아요. 아빠한테 유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일단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키가 192cm예요. 우리가 이제 192cm 하면 그냥 키로만 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유연해요. 위아래가 다 좋아요. 점프력도 좋아서 헤딩하는 능력도 좋은데 발밑이 좋으니까 그래서 보면 사이드 쪽으로도 상당히 넓게 펼쳐 들어가고 문전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마르쿠스 튀랑입니다. 주로는 공격수 위치는 다 뜁니다. 좌우 중앙 다 뛰는데 주로는 왼쪽 터치라인에서 움직이다가 접고 들어가서 오른발잡이거든요. 안쪽으로 45도로 접고 들어가서 여기서 직접 때린다든지 동료들과 2대1 패스, 3자 연결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했는, 그래서 골도 많고 도움도 많은 선수가 이 마르쿠스 튀랑입니다. 제가 이 보르시아 뮌헨글라드바흐에서 뛰었던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의 튀랑의 평균 히트맵을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네, 어떻죠? 확실히 왼쪽 그 터치라인 쪽으로 굉장히 빨갛게 움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박스 안쪽에 골문 쪽에도 좀 있는데 왼쪽에서 주로 뛰고 꺾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랑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손흥민 선수가 주로 여기서 뛰면서 양발잡이 안으로 꺾고 들어서 슈팅 주는 것 많이 닮아 있는 선수가 바로 마르쿠스 튀랑입니다. 튀랑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1997년생이고 만으로 23살입니다. 한참 뛸 수 있는 그런 나이고요. 지금 뮌헨글라드바흐는 2023년 6월까지 계약이 2년 남았고요. 지금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하면 현재 이적 시장 가치가 3,500만 유로, 한 480억 정도가 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고 능력이 있고 좀 스탯도 좀 준수하게 쌓고 이렇고 이적 시장 가치가 한 480억 정도면은 사실 많은 팀들이 탐낼 만한 그런 재능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프랑스 쪽의 1티어 공신력 기자라고 하면 어떤 기자를 얘기를 탁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모하메드 부합시 기자를 많이 떠올리시죠? 그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한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가지고 부합시 막 이랬던 그 기자 맞습니다. 라디오 몬테카를로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하메드 부합시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지금 지난 새벽입니다. 자기의 트위터에 하나의 정보, 취재 정보라고 해서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마르크스 튀랑은 이번 여름 이적 기간 동안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선수는 토트넘과 대화 중이다. 토트넘은 우선적으로 마르크스 튀랑을 영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토트넘의 가장 가까운 소식통을 통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토트넘과 마르크스 튀랑 사이에 대화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지금 트윗을 올려놨습니다. 기사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합시 정도의 공신력 있는 기자가 이 정보에 대해서 알리다 보니까 뭐 데일리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도 이거 관련한 지금 언급들을 좀 하고 있는데 마르크스 튀랑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었잖아요. 이번 시즌도 레알 마드리드 그래서 맨시티 막 경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은 8위를 했어요. 분데스리가에서. 그래서 다음 시즌 유럽 무대에서 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튀랑도 좀 더 이제 유럽 무대 도전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큰 리그에 가서 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 일단 프리미어 리그를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좀 더 큰 곳에 가서 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과 협상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협상이 토트넘 쪽에서 그런 건 있겠죠. 튀랑이 젊고 원래 젊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레비가 앞으로 또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적 시장이 이 정도면 괜찮아. 또 공격수도 좀 필요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측면 다 되고 전방도 돼. 오케이.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지금 또 이제 보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해리케인의 이탈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리케인이 뭐 공개적으로 자기 떠나겠다 토트넘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잡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레비 회장의 생각이긴 하지만 뭐 진짜 떠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케인이 이탈할 경우 그 위치에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냐 일단 이런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손흥민 선수가 떠나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토트넘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냐면 릴리앙 튀랑이 장신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 해리케인의 지금 어떤 전방 쪽만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 선수는 윙어예요. 그것도 왼쪽 윙포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흥민 선수와 딱 위치가 겹치는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만약에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이적 시장에서 레비가 한 2,500억 정도 줘야지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고 데려갈 팀이 있을까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더구나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 여력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도 2,500억이면 너무한데? 레비 회장이 너무 이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결국 레비 회장이 그 정도 안 주면 안 보내 라고 해서 밀당하다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그러면 뭐 레비도 오케이 뭐 케인 우리는 안 보내도 괜찮아 이렇게만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재정적으로 어쨌든 부담감이 있고 또 새로운 감독 그게 지금 폰세카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누구든지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갚을 돈도 좀 있고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새로운 감독 오면 그 새로운 감독에게 선물도 좀 줘야 되잖아요. 선수 보강할 수 있는 자금도 좀 줘야 되는데 그럼 나올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군가는 팔아야 돼.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 튀랑이 손흥민 선수와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그럼 튀랑을 데려오고 대신 손흥민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는 그 정도 2,500억 정도 해놓고 팔 수가 없는 해리케인 대신에 한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보내고 튀랑 한 500억.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한 협상 잘해서 1,200억에서 뭐 한 1,500억 정도 한다고 하면 또 돈이 어느 정도 남는 거죠. 그 돈에서 얼마를 더해서
새로운 감독에게 영입 자금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하는 그런 구도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마르크 튀랑이 갖고 있는 그 플레이 특징, 이런 것 때문에 좀 맞물리는 건데, 또 해리케인을 남기고 손흥민 선수를 먼저 보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추측의 근거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해리케인은 지금 토트넘과의 계약이 3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덜 급한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계약을 연장하는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8개월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쫓기면 쫓길수록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보면 가장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적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을 적기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코로나라는 게 있겠지만 이번에 돈이 조금씩 풀린다고 한다면 지금 백신 정국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약간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 기간이 3년 남은 케인보다는 2년 남은 손흥민 선수가 2023년까지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먼저 이적 시장에 내놓고 그걸 통해서 토트넘이 판을 새롭게 좀 돌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건 부합시 기자의 얘기대로 하자면 토트넘과 튀랑이 대화를 좀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몇 가지 이렇게 좀 추론을 한다든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뛰겠다는 걸까? 아니면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누구는 정리하고 튀랑을 넣겠다는 건가? 이게 좀 이어지겠죠. 네,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는 먼저 마르크 튀랑의 영입이 던딜이 되면, 그 다음에 던딜이 된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